2024년 기화면접심사 실전대비훈련 제2편 12강입니다. 읽고 대답하기. 주어진 지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한국어 능력평가 12.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1.4% 미만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읽었습니다. 이 지문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 저출산 현상은 무엇입니까? 자, 지문에 찾아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질문. 노령 인구는 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자, 지문에 있죠.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수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 때문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고 또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먹는 것도 건강한 음식을 또 잘 먹게 되면서 수명이 많이 길어지겠죠. 자, 또 질문. 저출산 현상은 왜 심각한 사회 문제인가요? 자,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노령 인구를 부양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 질문.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위에서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본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이 가장 부담이 된다고 한 사람이 31.2%로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양육 비용의 부담. 자, 또 질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말해 보세요. 자, 조사 결과를 보면 양육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그리고 일가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그리고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있었습니다.
자, 양육 비용의 부담, 그리고 취업난과 고용 불안, 그리고 일가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그리고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정답.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금전적 지원이 있습니다. 자, 다음 듣고 대답하기입니다. 자,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신라 제24대 왕으로 영토 확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제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진흥왕입니다. 과거의 장군 3명의 이름과 그리고 그 장군은 어느 시대 장군이었는지 말해보세요. 정답. 이순신 장군 조선시대, 그리고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 그리고 백제시대 계백 장군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옛날 나라 이름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조선시대 장군으로 임진왜란 때 거북이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물리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북선 그러면 정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다음.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정답.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계가 있습니다. 이 사계 이름은 건곤감리죠.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거죠. 다음. 3.1 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유관순입니다. 다음.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창호 선생입니다. 독립협회와 신민회 그러면 안창호 선생 암기하세요. 다음.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말해보세요. 정답. 앞부분은 다르지만 후렴은 같습니다. 다음.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정월 대보름에 지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자, 정월 대보름은 1월 15일을 의미합니다. 설 지나고 보름 15일 뒤에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오곡밥입니다. 다음, 남한과 북한이 휴전협정을 체결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3년 뒤 53년 7월 27일이 휴전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1953년 7월 27일입니다. 다음, 검찰, 형집행, 교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무부입니다. 다음,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의무이면서 또한 권리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입니다. 자,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죠. 이것을 국민의 4대 의무인데 이 4대 의무 중에서 의무인 것은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의무죠. 그리고 권리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의무이자 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정답, 자유가 보장되고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치 체계입니다. 다음,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독재 정치입니다. 1인이 지배하는 정치 제도, 독재 정치죠. 다음,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정답, 행정안전부입니다. 다음, 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해보세요. 정답,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입니다. 자, 보통선거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권이, 투표권이 주어지죠. 이것을 보통선거라고 하고, 평등선거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지위고하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것을 평등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선거는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뭐 여당 후보한테 투표를 했는지, 야당 후보한테 투표를 했는지 비밀로 하는 것을 비밀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선거, 직접선거는 후보한테 내가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을 직접선거라고 합니다. 직접선거의 반대는 간접선거가 되겠죠. 자, 다음,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험 두 가지를 말해 보세요. 정답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소송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다음 회사에서 해고당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용보험입니다. 다음 이혼, 상속 따위의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입니다.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고 지방법원과 동급의 하급 법원은 무엇입니까? 정답 가정법원입니다. 다음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의 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차를 멈춥니다. 다음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무엇입니까? 정답 KTX입니다. 다음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구조로 구두를 통해 온기를 전하는 난방 장치는 무엇입니까? 정답 온돌 난방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우리 겨울이 다가오면 또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 이게 온돌 난방입니다. 여기서 불을 지피면 여기 밥을 하기도 하고 또는 소죽을 옛날에 소를 많이 먹였죠. 소도 이렇게 죽을 써서 집 같은 거를 이렇게 끓여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리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불을 지피면 연기가 뜨거운 연기가 구들 밑으로 집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굴뚝이죠. 굴뚝으로 연기가 빠지면서 집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원리를 온돌난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부처는 어떤 기관입니까? 정답 고용노동부입니다. 다음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떡국입니다. 다음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정답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경찰서는 112번입니다. 다음 옛날에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의관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갓입니다. 자, 사극에 이런 갓을 쓴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갓이라고 합니다. 다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적과 싸우겠습니다. 자, 같이 싸운다고 해야지 여러분들 모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이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종묘입니다. 다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한복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옷은 한복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집은 한옥이죠. 자, 다음, 조선시대 해학과 풍자가 섞인 풍속화를 그린 화가는 누구입니까? 정답, 김홍도입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 풍속화, 그 사회의 풍습을 그린 그림을 풍속화라고 합니다. 자, 그 사회의 모습이죠. 여기 여인네들이 목욕도 하고 있고 그네도 타고 짐을 지고 가는 아낙네도 있고, 자, 이런 모습을 또 지켜보는 또 총각이 있네요. 자, 이런 모습을 그린 것을 풍속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앙투앙 드 생텍 지베리가 1943년 발표한 소설은 무엇입니까? 정답, 어린 왕자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신 분들의 면접 후기는 지금 면접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여러분의 후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